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9.1%래요. 그런데 2029년 58%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재정 전망을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짰어요. 2030년에는 국가 채무 규모가 2천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기게 된다는 게 지금 이게 정부에서 내놓은 전망이에요. 나라 빚이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이재명 집권 4년 기간 동안 500조 원의 빚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나라 빚이 500조 원 가까이 더 불어날 거다. 예. 이런 전망이 나와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총 지출을 728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28조? 네, 700조 원을 넘긴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이 673조거든요. 예. 이거보다도 10% 가까이 지금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은 적은데 지출만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정이 악화되는 거예요. 빚이 계속 늘어나는 네. 거죠. 국가 빚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벌이는 없는데 쓰는 것만 많아져요. 그럼 그 가게는 파산하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파산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지금은 49.1%래요. 그런데 2029년 58%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재정 전망을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짰어요. 2030년에는 국가 채무 규모가 2천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기게 된다는 게 지금 이게 정부에서 내놓은 전망이에요. 아유, 벌이보다 씀씀이가 더 커지면서 국가 채무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요. 이게 참 아직도 재정 당국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괜찮냐고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진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이 자꾸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수화가 안 되겠냐고요. 태어나자마자 내 빚이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고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보수화가 된다기보다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극우다, 뭐 보수화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상식선으로 가는 건데 참나. 그런데 이렇게 이 재정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안 그래도 소비 쿠폰으로 퍼주기 뭐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더 퍼준다는 거예요. 주 4.5일 하는 중소기업 직원들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지원하겠대요. 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직원 1인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원하는 장려 정책을 쓰겠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4.5일 하면 좋죠. 예. 그럼 가령 TV조선이 기자들에게 4.5일만 근무를 하게 하려면 그만큼 배를 이상의 인력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우선 당장은 좋지만 그렇다면 과연 언론사가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지금도 어렵죠. 어려운데. 네. 우리 지금 주 5일제도 허덕허덕 한다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주 4.5일제도 굉장히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달콤하지만 이거를 실현하려면 그만큼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럼요. 그거 지금 다 국채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 기업에다가 어떤 상여금의 일환으로 국가가 보너스를 기업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재정은 우리 국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참나. 그런데 지금 나라의 고가는 계속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나라 고가는 비어가는데 재정당국에서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괜찮아 그거 생산성 있는데 투자해가지고 그거 투자금 잘 회수하면은 빚 좀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쉬운 거면은 여태 다른 정권은 안 했겠냐고요. 그렇게 쉬운 거면은 누가 빚 졌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월급을 높이는 방안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네,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는요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으로 인해서 기업을 옥죄는데 그렇죠. 예 그런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국가는 비다못해 이제 완전히 파산지경으로 가는 거죠. 그럼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혼자 거가 아니고 이재명 정권 거가 아니고 우리 국민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국민 소비 쿠폰 발행도 이번에 발행했을 때 12조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예. 근데 또 9월에 또 준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2차로. 근데 참 마음은 무거워요. 일단 많은 분들은 그거 받아서 뭐 안경도 했다, 고기도 사 먹었다, 뭐 과일도 사 먹었다 하는 분들인데요. 예.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빚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당연히요. 네,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또 국가는 조세 저항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 규모를 줄이고 나라 곳간에 맞게끔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데 곳간은 비었는데 씀씀이는 더 늘려가지고 예. 지출 규모를 700조 규모로 한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전에 그래서 국가 재정 파탄 그리고 이게 퍼주기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진짜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셨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결국 재정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네. 앞으로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에 올해도 비상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수출의 규모는 적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를 비롯해서 어떤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점점 더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인기는 좋아요. 또 59%까지 갤럽에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요? 일단 그 해외 순방을 나가면 대통령의 인기는 좋아집니다. 예. 이게 이제 순방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수사를 확장해 가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나마 상실한 단계거든요. 예. 그렇다면 80% 가까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더 높아야 예. 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으로 인해서 당선됐고 이맘때쯤에는 80% 지지를 보였어요. 그랬었어요. 뭐 예. 적폐청산한다고 네. 뭐뭐뭐게. 그러면은 거기에 비춰본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이것은 이게 높은 게 아니군요. 예, 좀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비정상적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일단 정청래 리스크, 예. 두 번째는 조국 조국. 윤미향 사면, 예. 네 이거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도 맹활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권 내의 어떤 그 분열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에 처할 위험이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권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투입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